그 국토교통부에서 이번 조사 과정이 굉장히 불공정하고 또 지나치게 재벌 봐주기였다. 그래서 이 조사, 국토교통부의 조사 때문에라도 국민들이 굉장히 붕괴를 했는데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조사 과정에서 적절치 그러니까 허술한 그러한 조사가 있었고 공정성의 의심을 살 만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한항공 이 조사된 6명 중에서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인데요. 그 재척이 왜 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항공안전감독관의 구성이 현재 그 대한항공 출신이 대부분이어서 한쪽 그 객실 관련돼서는 2분이 있는데 2분이 전부 대한항공 출신밖에 없었고요. 다른 한쪽은 6분이 있었는데 5분이 대한항공 출신이고 1분은 이제 아시아나 출신인데 들어온 지가 1년이 안 돼서 지금 그 투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부득이한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 부득이하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 풀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니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풀이 아닌 다른 뭐 임의로 예를 들어서 특별히 예외적으로요 어떤 다른 전문가를 이렇게 그걸 해서 그분들한테 조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풀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기에는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까지 이러한 유형의 조사는 요번이 처음입니다만은 일단 항공 안전 사고 관련해서는 여러 번 이와 같은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필요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 전문성을 판단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팩트라든지 이제 그러니까 사실관계라든지 조사를 하는 당사자 자체는 만약에 이게 풀이 그렇게 해서 다 안 된다 그러면 밖에서 다른 분이라도 모시고 와가지고 일단 조사를 시키고 조사를 하게 하고요. 그러고 나서 할 문제 아닌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안전에 치명적인 이런 문제와 관련돼 있고 또 국토교통부의 신뢰에도 관계가 돼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정말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살 만한 적절치 않은 행동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향후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이 만들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항로 변경 혐의가 고발장에 적시가 안 됐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사실입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사는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게 없어서 그런데요, 이게 한번 보세요. 내리라고 하는 지시, 혹은 그것에 대한 어떤, 묵시적 지시, 이런 것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내리라고는 했다라고 조전 부사장이 증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리려면 당시 상황이 회항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아간 거는 이제 팩트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리려면 거기서 그대로 내릴 수 없고 회항해야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리라고 지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전 부사장께서 어떤 이 항공 관련돼서 전혀 무지한 사람도 아니고요. 당연히 회항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째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는 거죠? 제 얘기는 내리라고 하는 지시만 있었다라고 인정이 되더라도 또 그것을 고발장에 적시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회항 자체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 사정상 당연히 회항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 판단을 저희가 하기에 진술을 통해서 아니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저 밖으로 나가려면 문을 열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은 몰랐다. 이런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순된 진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항공보안법 42조의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적용이 되려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야 하는 그런 전제 아니 조건이 그러니까 있어서 그것은 검찰에서 이게 위력에 해당되냐 안 되냐는 검찰에서 판단한 문제고요. 그 위력이라는 게 폭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폭행의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하관계에서의 어떤 억압적 상황 이것도 위력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하면서 고발을 할 때 일단은 넣어서 고발을 해야 되는 혐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럼 최종 판단은 검찰이 하는 거고요. 왜 그것을 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관련 자료를 다 넘겨서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검찰 판단에 네. 맡긴 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아까 감사원 감사도 누가 말씀하셨는데 박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감사원 감사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런 문제 근본적으로 공급자 중심의 행정, 특히 대형항공사 중심의 행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지금 유착 관계가 있다. 뭐 무슨 어떠한 대단한 모의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유착 관계가 있다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유착 관계는 독과점 시장의 어떤 폐해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운수권 배분과 관련해서도 지난 5월 30일 한 거 보면 이 중국 노선들이 이렇게 신규로 개설이 되었는데 그때 기존 노선도 같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중국 노선에 있어서는 베이징이라든지 이런 기존 노선이 훨씬 더 수익성이 좋은 항공 노선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배정이? 노선 배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요. 예. 대한항공하고요, 아시아나만 기존 노선을 아시아나가 8곳, 대한항공 7곳 이렇게 받고요. LCC 저가 항공사들은 신규 운석권만 받았습니다. 지금 항공사 입장에서는 기존 노선으로 배정받는 게 당연히 유리한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게 불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창후 시간대 슬롯 배정할 때도 지금 참여 항공사가 대한항공, 아시아나 예전에 스케줄 협의회 참여 항공사가 2개였다가 이게 진입 장벽이 있다 해서 문제가 되니까 했는데 근데 제주항공밖에 지금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다른 항공사 왜 못하느냐? 그랬더니 뭐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다. 있고요. 다만 그 항공보안법 42조의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적용이 되려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야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아니 그러니까 있어서 그것은 검찰에서 이게 위력에 해당되냐 안 되냐는 검찰에서 판단한 문제고요. 그 위력이라는 게 폭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폭행의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하관계에서의 어떤 억압적 상황 이것도 위력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하면서 고발을 할 때 일단은 넣어서 고발을 해야 되는 혐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럼 최종 판단은 검찰이 하는 거고요. 왜 그것을 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관련 자료를 다 넘겨서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검찰 판단에 맡긴 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아까 감사원 감사도 누가 말씀하셨는데 박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감사원 감사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런 문제 근본적으로 공급자 중심의 행정, 특히 대형항공사 중심의 행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지금 유착 관계가 있다. 뭐 무슨 그 국토교통부에서 이번 조사 과정이 굉장히 불공정하고 또 지나치게 재벌 봐주기였다. 그래서 이 조사, 국토교통부의 조사 때문에라도 국민들이 굉장히 붕괴를 했는데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조사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그러니까 그 허술한 그러한 조사가 있었고 공정성의 의심을 살 만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한항공 이 조사된 6명 중에서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인데요. 그 재척 이후에 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항공안전감독관의 구성이 현재 그 대한항공 출신이 대부분이어서 한쪽 그 객실 관련돼서는 2분이 있는데 2분이 전부 대한항공 출신밖에 없었고요. 다른 한쪽은 6분이 있었는데 5분이 대한항공 출신이고 1분은 이제 아시아나 출신인데 들어온 지가 1년이 안 돼서 지금 그 투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부득이한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 부득이하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지금 그 풀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니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풀이 아닌 다른 뭐 의미로 예를 들어서 특별히 예외적으로요 어떤 다른 전문가를 이렇게 그걸 해서 그분들한테 조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풀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기에는 그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까지 이러한 유형의 조사는 요번이 처음입니다만은 일단 항공 안전 사고 관련해서는 여러 번 이와 같은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필요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 전문성을 판단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팩트라든지 이제 그러니까 사실관계라든지 조사를 하는 당사자 자체는 만약에 이게 풀이 그렇게 해서 다 안 된다 그러면 밖에서 다른 분이라도 모시고 와가지고 일단 조사를 시키고 조사를 하게 하고요. 그러고 나서 할 문제 아닌가. 이거는 기본적인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안전에 치명적인 이런 문제와 관련돼 있고, 또 국토교통부의 신뢰에도 관계가 돼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정말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결과적으로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살 만한 적절치 않은 행동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네. 말씀처럼 향후는 이러한 네. 경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만들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로 변경 혐의가 고발장에 적시가 안 됐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사실입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는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게 없어서 그런데요, 이게 한번 보세요. 내리라고 하는 지시, 혹은 그것에 대한 어떤, 묵시적 지시, 이런 것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내리라고는 했다라고 네. 조 전 부사장이 증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리려면 당시 상황이 회항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아간 거는 이제 팩트죠. 돌아간 거는 그러니까요. 팩트인데요. 그러면 내리려면 거기서 그대로 내릴 수 없고 회항해야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리라고 지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 전 부사장께서 어떤 이 항공 관련돼서 전혀 무지한 사람도 아니고요. 당연히 회항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째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는 거죠? 제 얘기는 내리라고 하는 지시만 있었다라고 인정이 되더라도 또 그것을 고발장에 적시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회항 자체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 사정상 당연히 회항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한 판단을 저희가 하기에 진술을 통해서 아니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저 밖으로 나가려면 문을 열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은 몰랐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땐 진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